자, 오늘은 큐카콜라, 큐사이다 스트리머 큐베 이성진과 그리고 최근에 또 저랑 LCK 아카데미 해설을 같이 했던 프로즌 김태일 스트리머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야, 큐베는 근데 별명이 뭐가 좋아? 짜왕 이런 게 좋아? 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약간 푸지만 좀 체격 있는 두 분을 모시니까 좀 뭔가 좀 듬직합니다. 아, 네. 네. 다음 주 그 경기들 승자 예상. 먼저 일단 매치업이 한 번 다 돌아가니까 그럼 10개 팀을 한 번에 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와, 정말 중요한 매치업이 있지. T1 대 젠지. 젠지 대 T1의 진짜 용호상방 매치가 남아 있는데 그 경기는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라인별로 좀 얘기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누가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우세해 보여서 이길 것 같다 정도로 말하는 식으로 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먼저 프레디 프리온 대 하나생명인데 이 두 팀 일단 얘기하면 하나생명이 그 코로나 여파가 있어가지고 저번 경기에서 많이 그 신예 선수가 올라왔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그 손대영 감독과 또 코치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천희 선수 대신 쌈디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보통 이제 코로나 여파 이후에 일주일 뒤에 바뀌니까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 측면에서 이제 멤버가 두두 정글의 선비 미드 카리스 원딜의 쌈디, 서포터 바우트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 프레디 프리오는 뭐 알다시피 그 멤버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순서는 뭐 편하게 얘기하면 돼. 후배님 먼저 한마디 해주시면. 먼저 하시죠. 아, 네. 저요? 네.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음. 일단은 프레디 브리온이 좀 저는 기세가 많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는 경기들도. 그래서 음. 좀 보통 프레디 브리온 하면은 한 1세트는 항상 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허. 좀 강팀들 상대로도 좀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프레디 브리온이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2대1. 그래서 네, 2대 0인가 2대 1인가요? 2대1이요. 그래도 하나생명이 좀 기세를 보여줄 수 있다. 네, 하나생명도 이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큐베는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디 프리오는 여태까지 이제 보여준 모습이 가장 많았던 게 이제 강팀한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약팀한테 음. 똑같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생명 상대로는 의외로 오히려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 하나생명이 한 2대 1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 혹시 최근 경기 바우트 선수나 그 선비 선수의 플레이가 좀 영향이 있었나요?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음. 프레디 프리온이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을 만나면 자기네도 좀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 아, 가지고 음, 근데 따라서 체급이 변한다. 예. 그래서 강강약약.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약한 팀한테는 저는 오히려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습니까? 어, 물론 나도 이제 하나생명 경기 봤을 때 생각보다 그 선비 선수 처음에 콜업 됐을 때 좀 약간 물음표가 있었거든. 이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 이해하는데 챌린저스 리그에서 보면 현재 하나생명 꼴등이고 경기력도 네. 별로 안 좋았거든. 근데 T1이랑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긴 했어. 막 네. 갱킹도 잘 찌르고 그다음에 막 그 버칼드 동선 있잖아. 삼렙갱 바로 동선 탑도 찌르고 바우트 선수도 케이라 선수 상대로 막 블리츠크 랭크 뽑아가지고 막 네. 그랩전 하면서 재밌는 경기 영상이 나왔어. 그래서 나름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기세가 오른 저는 그 뭐야 엄티 선수와 그 라바 롤킹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미드 정글 듀오의 힘을 바탕으로 프레드 프리온이 2대1로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깨달은 엄티. 엄티가 그 헤카림 잡으니까 진짜 스피드가 미친 야생마가 되더라고. 어. 그래서 궁금한 게 요즘에 그 메타 보면 알겠지만 미드는 막 그 아리 같은 챔피언도 나오고 네. 그게 약간 헤카림이랑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요즘 네. 헤카림 티 어떻게 보고 있어? 둘이 봤을 때 혹시? 저는 일단 솔랭도 하고 있고 대회도 이제 음. 봤을 때 음. 솔랭에서 일단 확실히 1티어인 것 같아요. 근데 오. 대회에서도 지금 좀 슬슬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서 음. 봤을 때는 헤카림이 좀 근데 약간 선픽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오. 좋긴 한데 음. 그래도 뭐 팀게임에서 뭐 트런드 같은 챔피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5티어? 큐베는? 선픽으로는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봤을 때 대회 양상을 봤을 때 좀 리신이 밴 됐을 때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 가지고 음. 이제 리신 다음으로 그다음 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적응하기 막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런가 아하. 좀 잘 당해주는 것 같기도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티어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맞아, 맞아. 저번 주에는 근데 확실히 좀 무서웠어. 그 헤카림과 함께하는 미드 아리 아니면 또 백스 그다음에 서포터는 막 노틸러스 아니면 라칸 거기에 막 탑 트린다며 나오니까 우리가 뭐 원딜러 라인 여기 없긴 하지만 좀 불쌍하더라고 원딜들이. 골 완전 그냥 골찐. 억가당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거에 대한 거를 서로 그냥 뱀픽에서 좀 가져가던가 아니면 뭐 리신, 르블랑 뭐 이런 거 상대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좀 정글러 같은 챔피언도 충분히 좀 카운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할 만한 챔피언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볼리비아나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트런들 같은 챔피언들이 헤카림의 좀 진입을 막아주는 스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카운터식의 좀 챔피언이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해. 어떤 식으로 그냥 본인들이 이게 1티어니까 가져갈지 아니면 카운터를 칠지.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매치업 다몬기아 대 리브 샌드박스. 이제 다몬기아가 솔직히 좀 내려오긴 했지 어떻게 보면 현재 뭐 아직까지는 그 승점 때문에 T젠 담 이렇게 순위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좀 내려온 건 사실이고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길 때는 좀 화끈하게 이겨주는 그런 팀인데 이 두 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버니기아가 좀 요즘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음, 그래도 샌드박스 상대로는 음, 쉽게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어, 기본적인 체급 어, 차이가 있으니까. 후배 이제 나름 리브 샌드박스 좋아하잖아. 네, 어떻게 된 좋아하긴 거야? 하지만 이제 어. 예전에 비하면 이제 그 낭만의 수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음. 그 체급도 좀 떨어지기도 해서 아하. 예전만큼 매력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말한 것처럼 네. 체급이 떨어진 데서 내가 지표를 찾아봤는데 어디서 느꼈냐면 그 처음 타워 미는 그 퍼센티지 있잖아. 네네. 그리고 세 개 타워를 미는 그 파괴율이 거의 최하이더라고. 그 음. 말은 뭐냐면 라인전이 그만큼 좀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이제 만약에 좀 앞서가는 경기들을 거의 이겨. 근데 그 앞서가는 경기가 좀 적다.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다문기아 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 7승 5패인데 플러스 7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은 확실히 게임은 아직 이길 것 같아. 하이콘 팀 상대로 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만큼은 이제 화끈하게 다문기아 2대0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포기합니다. 자, 프로즈는요? 다른 의견이죠, 혹시? 저도 2대 0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담원기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롤 팬분들이 이제 기대하던 경기력에 비해 좀 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약간 좀 못해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음. 근데 전 충분히 아직도 네, 강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대 0. 이 부분은 저희 세 명이 다 똑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2대0 승리가 예상이 됐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경기 나왔네요. 젠지 대 T1. 와, 지금 요즘 뭐 보면 T1의 기세는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뭐 12전 전승 막 날라다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다음에 젠지 같은 경우는 또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온 멤버들이 엄청난 스피드의 경기 뭐 30분 내 경기 다 끝내버릴 정도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경기를 아마 못 봤으면 T1의 우세를 많이 점쳤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 경기를 봤던 사람들이라면 젠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꼈을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각자 그 라인들 있잖아. 네. 탑부터 좀 비교하는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탑 도란 vs 제우스. 어떻게 보고 있어? 이제 탑 하면 또 큐베니까. 네. 큐베가 먼저 두 선수 어 딱 봤을 때 느낌. 당연히 도란 선수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도란 선수가 뭐 음, 체급적인 면이나 뭐 맞습니다. 체급은 뭐 이제 확실히. 뭐 이제 피지컬적인 면이나 뭐 운영적인 면에서도 그러고 그 이게 연봉적인 측면에서도 그러고 이게 하나도 꿀리는 부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연봉으로 네. 갑니까? 그쵸. 이제 아마 도란 선수가 이제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프로들은요? 제 차례인가요? 네. 저도 일단은 이제 제우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T1의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T1 팀 입장에서 굉장히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경험치가 조금 도란 선수에 비해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전승팀이긴 하지만 딱 1대1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 라인전 단계에서의 그
그 디테일한 콜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게임이 많이 어, 갈라지기 때문에 그치, 그치. 도란 선수가 좀 더 그런 경험치적인 부분에서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저도. 나도 이제 도란을 좀 좋게 보는 게 도란 선수가 예전에 레넥톤 같은 픽들 막 선호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레넥톤 한참 좋을 때도 그냥 레넥톤 주고 뭐 이런 플레이.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또 레넥톤도 화끈하게 뽑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이스 같은 챔피언 요즘에 탑에서 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티어 중에 하나인데 제이스 같은 챔피언도 잘 다루고 그래서 확실히 무력 측면에서는 그냥 지표도 거의 지금 도란이 거의 탑이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앞서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제우스 선수를 조금 그래도 고평가하는 거는 그거 같아. 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쉽게 어떠한 그 강한 탑솔로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초비 선수 제외하고 음. 초비 선수 상대로 한번 무너졌거든. 초비 선수를 제외하고는 잘 버틴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렐리아도 했는데 이렐리아로 막 솔킬도 따고 또 이렐리아가 잘 크면 막 신나가지고 막 던지는데 그런 플레이도 안 나와서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좀 인상적이었거든. 그럼에도 한 6대4 정도로 도란 선수의 우위가 좀 점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글인데, 정글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완전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오너 선수가 캐니언 선수 스타일로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도, 오히려 캐니언 선수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갱킹을 좀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피지컬 쪽으로 좀 앞서 있는 좀 느낌?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면은, 피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팀 게임에서 최적화된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젠지에서 매우 필요한 선수이고, 그리고 오브젝트 가져갈 때 보면 진짜 상대가 아예 그냥 건들 수도 없을 타이밍에 딱 가거든. 상대 정글러 위치 생각하고 미드든 바텀이든 주도권 하나만 있으면 딱 가져가는 그 오브젝트의 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다른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 본인들이 원하는 그 있잖아. 내가 탑이고 내가 미드인데 이 정글이 좀 더 좋아. 아,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먼저 조금 네네네. 얘기해보면은, 이거는 큐베님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음, 뭐 물론 아직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예, 네. 예. 저는 그 오너 선수를 보면은 피넛 선수가 데뷔했었던 시절이 조금 생각나는 느낌이랄까? 오히려? 오, 예,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고 굉장히 이제 필요한 곳에 항상 있어주는 그런 느낌의 피지컬 좋은 정글러가 이제 오너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음, 지금 또 메타에 좀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오너 선수가. 좀 그런 음, 좀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완성이 빨리 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피너 선수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저는 여전히 피지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음, 영리하고 변수 플레이 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약간 상대의 그런 허점들을 잘 찾아내는 느낌이랄까? 음, 좀 그런 느낌의 좀 선수인 것 같고, 그래서 두 선수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피너 선수는 본인이 주도를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오너 음. 선수는 아직까지는 팀원들에게 좀 의존을 하는 그런 팀원 콜들 의존을 하는 그런 플레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나도 그렇게 예상은 좀 되긴 해. 아무튼 페이커 네. 선수가 워낙 또 콜을 또 많이 할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또 잘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오노 대 페이커, 초비 대 피넛 왠지 모르게 둘이 시너지가 잘 맞아 보이지 않아?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그림상, 있는 것 예. 같네. 그래서 누구를 원하십니까? 본인이 미드야. 같이 한다면요? 네, 같이 해야 저는, 돼. 저는 한 명만 그 둘 골라주세요 중에 이제. 한 명만 와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 네. 물론 한 그러겠지만 명만 고르면요? 그래, 이거는 좀 골라줘. 왜? 정글은 좀 어떻게 또 본인한테 필요한 라인이니까. 전 그래도 오너 선수, 왜냐하면, 네, 네. 오너 선수가 이제 저한테 막대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 아, 피너 선수 이제 짬이 좀 아, 찼으니까 좀, 그 경력 차이를 여기서. 예, 제가 좀 정글러들한테 대인 게 좀 있어서 그동안. 네, 좀, 알겠습니다. 네. 큐베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예, 저도 뭐 이제 프로조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두 명의 성향이 자체가 뭐 좀 그렇게 보인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이렇게 굳이 짜자면 이제 피너 선수는 이제 옛날에 앰비션과 비슷하고 이제 오노 오, 선수는 옛날에 이제 피너 선수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음, 옛날부터 그랬지만 항상 이제 피너 선수 같은 스타일이 이제 오너 같은 선수한테 항상 대였어요. 네, 음, 항상 이제 오너 선수가 이제 항상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당황스럽게 반응하는 게도 있고, 이제 피너 음, 선수가 최근에도 가끔씩 좀 이제 이상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어 가지고, 저는 오너 음, 선수가 이제 그런적인 면에서는 이제 피너 선수보다는 더 이제 적어도 라인전 단계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피너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노 선수를 원하는가요?
저는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오. 왜요? 네, 저는 캐년 선수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탑 캐니언을 원하는 느낌이고 그 강찬용 선수는요? 앰비션 선수는요? 전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어, 네. 제가 야, 근데 요즘 막상 그 시절에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왔잖아. 혼자서 막 버텨내고 캐넨으로 막 캐리해주고 이런 그쵸. 그림 기억이 나는데 저 때문에 이제 먹고 살았던 거죠. 정글러 나 때문에 그나마 좀 밥값했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탑에 뭐 마린 선수나 뭐 칸 선수, 뭐 스맥 선수였으면 뭐 그냥 그때 당시 앰비션 선수는 욕만 먹었을 거예요, 이게. 탑갱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오. 마린 선수와 앰비션 선수 같은 팀이었으면 좀 난리 났을 것 같긴 하다. 그렇죠. 좀 저는 그렇게 무서운데요. 생각합니다. 네. 험악한데요, 피드백 시간이. 아유, 그러니까 다른 아이는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만큼은 저는 피너 선수가 조금 더 좀 당기지 않나. 내가 요즘에 정글을 많이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갱킹형 정글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에 좀 잘 맞을 수도 있는데 피너 선수처럼 영리하게 게임하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 이게 상대 정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리 라인의 그런 그 라인 푸시라든가 그런 주도권들 다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게 정말 노름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말한 것처럼 옛날에 피넛이 오너였다면 지금의 피넛은 더 말 그대로 완성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물론 오너 선수가 정말 캐년 선수를 위협할 만큼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피넛 선수가 그런 쪽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직은 선배로서 위험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넛 선수를 좀 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미드 가볼게요. 미드가 현재 POG 포인트를 보면 페이크 선수가 이제 800포인트고 초비 선수가 최근에 또 아리로 승리하면서 700포인트. 그래서 정말 차이가 얼마 없고 하지만 지표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초비 선수가 압도적인 그냥 15분 뭐 CS부터 그냥 다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라인전에서 조금 더 짙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초비 선수와 팀적으로 움직임을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페이크 선수의 차이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미드라이너 출신이니까 네. 프로준 선수가 봤을 때 그 두 미드에 대한 좀 평가가 궁금하거든. 현재 탑2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음. 페이커 선수는 확실하게 이제 팀을 위해서 뭔가 턴을 써주는 게 많다라고 느끼고 있긴 해요. 예, CS 면에서 봤을 때나 뭐 시야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다른 라인을 많이 봐주는 듯한 느낌? 본인 라인전을 하면서 좀 그런 음흠. 느낌 받았고 초비 선수는 이제 본인 라인전을 많이 집중을 하면서 이제 CS며 약간 본인 성장에 포커스를 좀 두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는 미드라이너들 간의 그런 엄청난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지금 메타 자체가. 그래서 좀 반반 구도로 가되 이제 한타 때 본인이 가진 챔피언에 따라서 그 플레이 메이킹 능력 면에서 지금 페이커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들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후반에 갈릴 것 같습니다. 네. 페이커 어떡해요? 선수의 그런 약간 그 예를 들어 라이즈로 뭐 앞전멸로 플레이를 만든다든지 뭐 아리 매혹으로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낸다든지 좀 그런 변수 창출 능력이 좀 더 요즘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페이커 선수가 좀 우위를 할 것 같다? 점할 것 같다? 중후반 운영 면에서 팀적으로 더 많이 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네. 알겠습니다. 네. 큐베는요? 저는 뭐 이제 초비 선수가 워낙 기본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선수다 보니까 라인전 단계에서는 초비 선수가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조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갈수록은 이제 변수 플레이, 변수 창출이라던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페이커 선수가 더 노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페이커 선수가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동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리가 요즘에 키포인트 챔피언이 됐잖아. 그래서 솔직히 다몽기아 대 T1 경기 봤을 때 갑자기 쇼메이커 선수가 레드 이픽에서 아리를 딱 뽑아가길래 이거 뭔가 했거든? 페이커 선수 아리가 이렇게 두렵나? 주면 안 되나? 아리티어가 이렇게 높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경기를 보니까 아리티어가 좀 높아 보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비 선수도 바로 또 아리를 좀 썼었고 포준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 지금 아리가 모스트인데 음. 저도 하면서 이제 대회 보면은 분위기상 아리 똥챔이다 뭐 데미지 안 나온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진입하는 이게 좀 데미지가 없었어. 근데 이제 아리가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 소위 억가라고 하죠. 억가가 좀 너무 쉽게 돼요, 미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르블랑들이 갱압박을 주듯이 1대1은 이제 밀어낼 수 있거든요, 다른 챔피언들이 르블랑을. 근데 이제 르블랑이 두려운 이유가 이제 갱압박인데 아리가 6렙 턴부터 그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만들어내면서 미드시아 잠그고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좀 약간 그런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해서 좀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인전은 확실히 막 엄청 세다는 아닌데 이제 정글러와 같이 6렙 이후에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챔피언을 내가 말했지만 아리 챔피언을 누가 잡아갈지에 따라서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예를 들면 지금 페이커 선수의 아리는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 뭐 옛날 5년 전부터 워낙 잘 썼었고 네. 최근에도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와서 와 아리 페이커 선수처럼 써야 된다 이랬는데 초비 선수도 놀랬던 게 아리가 처음 썼는데 엄청 잘했어. 저 거의 아리를 이렇게 써라? 아리의 또 사용법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아리를 가져간 쪽이 조금 더 우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가 이제 라이즈가 있는데 네. 라이즈를 만약에 그냥 젠지가 배내버리면 T1 쪽에 페이커 선수가 좀 활약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라이즈에 대한 압박을 느껴서 예를 들면 T1이 레드 진영인데 라이즈를 밴 안 하고 그래서 초비 선수가 내가 라이즈를 가져가야 돼. 왜냐면 뺏기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본인이 라이즈를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페이커 선수 쪽에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나. 왜냐면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초비 선수가 그런 운영을 그렇게 막 뭐 특별히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그래도 대처가 잘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쪽 측면에서는 이제 챔피언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요즘 확실히 아리라이즈 구도가 서로 할 만한 것 같아요. 아리의 업가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게 봉풀주 라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 요즘에 대부분 다 봉풀주 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해봤는데, 음.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리 상대로. 결국에는 이제 이번 경기는 좀 보면서 미드가 어떤 챔피언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재밌지 않을까. 근데 챔피언4는 은근히 챔피언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지르나 르블랑을 더 잘 사용하는 측면도 좀 있어서. 요네 한번 나와주나요? 초네? 아리 가능성 상대로 있나요? 안될 것 같은데. 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 네. 아직 요네는 요즘에 아니다. 네, 적어도 T1 상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힘들다. 약간 좀 약자 멸시가 필요한 그런 챔피언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르블랑이 나오지 않을까. 네, 차라리.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텀 듀오는 한 번에 갈게. 바텀 듀오는 이제 구마요시 캐리아 대 룰러 리엔지.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 당연히 이제 구마요시 캐리아가 최강 바텀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프트 베릴 선수도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데, 거기 데프트 베릴 선수를 최근에 룰러 리엔지 선수가 만났는데, 룰러 리엔지 선수가 승리했다고 보여주거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1세트는 룰러 리엔지가 이겼지만, 2세트는 바텀을 라인전에 졌지만, 결국에 승리는 룰러 리엔지가 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룰러가 나도 좀 아시안 게임 이름에 좀 올려줘. 나도 갈 만큼 실력이 된다. 라고 지금 어필하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큐베 선수 큐베 네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룰러의 현재 냉정한 원딜 평가. 어열. 솔직히 내 바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폿이랑 한 몸이기 때문에 음. 좀 그거 이제 둘이 시너지가 얼마나 잘 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것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젠지 바텀 정도면 항상 2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딱 순위 그대로. 넘버 2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최강 바텀은요? 아무래도 T1 쪽이 바텀이 좀 더 전체적으로 음. 봤을 때 더 잘하는 것 음. 같아요. 이제 순수 2대2 라인전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젠지가 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폿의 로밍 타이밍이라던가 중간중간에 해주는 변수 플레이라던가 뭐 그런 거랑 이제 뭐 원딜의 이제 피지컬이나 그런 걸 봤을 때 T1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젠지보다. 음. 저도 이제 큐베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는 게 일단 바텀 라인전은 지금 T1 쪽 바텀이 좀 더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좀 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T1 쪽이 우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미드 주도권에 따라 또 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텀의 라인전이. 네. 그치. 미드가 좀 중요하긴 하지. 또 네네. 누가 내려오고 누가 또 다이브 압박을 주냐에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지. 이제 물론 요즘에 보면 T1이 그 가끔 이제 캐리아 선수가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좀 실수를 하고 있고 리엔즈 선수도 뭐 완벽하진 않잖아. 그런 측면에서. 근데 확실히 좀 고점은 캐리아 선수가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양팀 지금 현재 원딜러들 성향을 봤을 때 둘 다 지금 아펠루스를 매우 잘하고 근데 요즘에 아펠루스보다 좀 약간 징크스를 먼저 뽑아가는 좀 느낌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징크스 같은 경우 그거 같아. 약간 좀 막 돌진 조합 구성하면서 누구 하나 잡고 시작하면은 막 신난다 터지고 그걸로 캐리하고 이런 그림이 좀 높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바텀 뱀픽에 대한 구도도 좀 재밌지 않을까. 누가 아펠루스를 가져가고 누가 징크스를 가져가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일단 뭐 바텀은 다 3명 다 비슷한 의견이네요. 구마요시 캐리아 쪽이 아직은 좀 더 좋아 보인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각자 라인을 좀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 두 팀이 맞붙었어요. 뭐 속도의 젠지, 뭐 운영의 T1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긴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는 어떠한 팀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는지 가실까요? 프로즌. 아, 저요? 네. 저는 일단 3경기 갈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T1 2대1을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음. 뭐 젠지도 물론 지금 현재 기세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음. 그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또 T1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T1이 뭔가 컬러가 지금 전 라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오너 선수가 거기서 이제 키를 많이 좀 챙겨가는, 교전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약간 공격적인 게임 안에서 오너 선수의 움직임이 좀 피너 선수의 그런 움직임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2대1. 약간 정글에서 오너의 활약이 좀 돋보일 것 같다. 네, 라인전 단계에서 그렇게 조금 더 아하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자, 후배는요? 저는 의외로 젠지가 2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오, 2대1도 아니고 네. 2대0이요? 네, 솔직히 이게 잠깐 여기서 지금 젠지 네. 스트리머라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큐베는 뭐 그런 거 따지는 네. 성격이 아니긴 해. 이게 굉장히 음. 합리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음. T1이 슬슬 질 때가 됐어요, 그냥. 아, 네. 저도 그 이게 생각하긴 네. 했는데. 이게 맞아. 무패가 그러면, 무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슬슬 지는 게 이제 천장이 닿을 때가 돼서 질 어. 때가 되는데 그렇게 딱 마침 지기 좋은 상대가 나타났다. 뭐 질만한 상대. 타이밍상. 네, 저도 막 타이밍이 딱 그렇게 그렇다. 크게 타격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둘이 체급도 비슷하고 실력도 솔직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운명에 의해서라도 저는 이제 T1이 지지 않을까. 그리고 의외로 그런 동안은 또 싱겁게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젠지가 2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 오. 맞아요. 아, 이- 생각보다 그렇게 끝난 적 많은 것 같아요. 네. 나는 근데 좀 먹을 거 많은 잔치에 진짜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거든. 정말 좋은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근데 일단 내가 1라운드 경기를 다시 한번 좀 살짝 보고 왔거든. 그때가 젠지가 멤버가 이제 네. 최상의 멤버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초비 선수가 막 탑 가고 막 그랬던 경기가 있는데 경기 시간을 보니까 상당히 후반 가서 이겼거든. 그러니까 바뀐 멤버 상대로 T1이 1세트 때 많이 고전을 했어.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초비 선수의 트린다며가 사이드를 막 파괴하면서 이길 뻔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런 플레이를 도란 선수가 해주고 그때는 미드가 초비가 아니었잖아. 퀴드 선수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미드에서 초비가 반반으로 좀 버텨주고 하면은 T1이 2대 0으로 승리하는 그림은 안 그려져. 내가 지금 봤을 때. 한 세트는 충분히 질 것 같아. 그리고 알다시피 T1이 약간의 슬로우 스타터 1세트 때 좀 실수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하면은 일단은 T1이 1대2 아니면 2대1인데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 누가 이길지에 대한 이유. 그래서 분명히 한 세트는 질 것 같은 거. 여기가 중요한 키포인트 같고. 근데 하나가 좀 있었어. 이제 어떤 하나가 있었냐면은 초비 선수와 페이커 선수가 만났을 때 초비 선수가 항상 잘했던 시절에 만났을 때도 페이커 선수를 압도하지를 못했다는 점.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커 선수가 약간의 그런 강한 미드 상대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근데 최근 폼이 거의 절정이야. 초비 선수는 항상 잘했어. 올해만 잘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꽤 잘했었고 지표는 항상 1등이었는데 팀게임이나 이런 맞상대했을 때 그런 상대 전적 이런 걸로 봤을 때 페이커 선수가 결국 한 번 더 해주지 않을까. 리빙 레전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2대1의 T1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견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용호상박 매치업으로 좀 멋진 경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두 팀의 그런 예상이었고요. 이번 주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끝장 매치업이라고 보여주거든. 농심 광동프리스가 이 합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 것 같아. 현재 순위는 광동이 5승으로 조금 더 좋은데 어쨌든 분위기는 농심이 그 지긋지긋한 연패. 뭐 연패를 다들 뭐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 연패 끊어냈을 때 그런 기분은 좀 말로 헤아릴 수가 없거든. 정말 지금 행복할 것 같고 근데 바로 만난 상대가 또 최근에 폼이 좋은 광동프리스라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네. 어떻게 예상하는지. 저는 광동이 이길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광동이 어떻게 보면 살아나는 느낌의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치. 굉장히 이제 약간 이전의 광동은 연패할 때의 광동은 약간 좀 설계 없는 듯한 받아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의 음. 광동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좀 설계하고 오히려 이제 호이 선수의 폼도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광동이 좀 저는 이기지 않을까, 2대 0으로 이기지 어허.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완벽한 하고 있습니다. 광동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네. 큐베는요? 저는 둘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둘이 체급도 비슷하고 음. 최근에 이제 농심도 연패 끊어냈고 광동도 잘 이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2대 1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농심이 저는 2대 1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제 어떤 측면에서요? 농심이 아무래도 가장 코로나로 인한 큰 피해를 받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멤버가 나와서 연패를 딱 끊어내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감을 잡으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스프링 초반에 보여줬던 그 비슷한 모습대로 가서 약간 그래도 농심이 이기지는 않을까 좀 그렇게 어허. 생각합니다. 나도 이게 좀 제일 어려웠거든? 나름, 뭐, T1도 어려웠지만, 이 경기도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각자 멤버를 쫙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박빙이네? 막 이런 느낌? 근데 유일한 차이를 난 하나를 봤는데, 그게 약간 엘림 드레드라고 나는 좀 생각하거든? 드레드 선수가 최근에 또 헤카림으로 미친 진짜 야생마 질주를 보여줬거든. 공격성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좀 정글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페이트 선수와 BDD 선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BD 선수가 압도적이다 이런 좀 느낌이 없는 것 같아. BD 선수 폼이 예전만큼은 이제 현재 기량만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또 다시 또 광동한테도 조금 힘이 실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쉽게 2대0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드레드가 T1에 좀 강하지 않나? 엘림이 T1 출신이잖아. 보면 네. 드레드가 그 T1만 만나면 어떻게든 미쳐 날뛰더라고. 그래서 드레드 활약으로 농심의 2대1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대 DRX 이거는 이제 변수가 하나 나왔어. KT가 최근에 아리아 선수가 라인전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빅나 선수를 지금 콜업을 시켰거든. 네. 빅나 이대광 선수가 뭐 짧게 소개를 하면은 챌린저스 리그에서 이제 거의 뭐 탑3 안에 드는 거 최고의 미드라이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 그리고 뭐 KDA도 꽤 지금 높아. 4.3 높은 KDA를 좀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챔피언이 좀 부족하다. 아칼리 같은 챔피언들 못 쓰고 좀 이거 좀 썼으면 했는데 요즘에는 다 극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두 팀의 경기를 큐베 가볼까요? 네. 그래도 저는 DRX가 2대 0으로 쉽게 이길 것 같아요. DRX가 음, 요즘 워낙 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 가지고 음, 이제 체급 자체도 DRX가 저는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KT가 너무 그게 뭐 명확하다고 할까요? 이제 좀 활약하는 그 챔피언 폭이 너무 좀 명확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 음, 특정 몇 개 없으면은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DRX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뱀픽만 그냥 잘하면은. 어허. 근데 요즘에 송 감독 들어오고 나서 뭐 뱀픽이 나쁘진 않거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이번에 뭐 제가 먼저 갈까요? 네네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낌상 엔트리는 바뀔 것 같아. 거기 뭐 강동 감독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하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타임에 콜업을 시켰다라는 거는 출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잖아. 그래서 이제 정글이 누가 나올지가 궁금해. 커즈 선수가 나올지 아니면 기드온 선수가 나올지. 기드온 선수가 나오면은 그냥 아예 그냥 피지컬적인 느낌으로다가 신의 소명 두 명으로서 좀 미드 정글에서 싸움을 좀 유도하면서 좀 앞서가려고 하는 것 같고 커즈 선수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신인 미드라이너니까 뭔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나에 따라서 좀 약간의 좀 분위기도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쪽 측면에서 대박 게임이 한 경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 빅나 선수의 뭐 POG라든가 아니면 또 기도원 선수의 POG로 해서 한 경기는 멋지게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결국에 DRX가 2대1로 승리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라 그래서 DRX의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DRX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봐서 DRX 2대1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DRX 승리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2대 0으로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DRX는 지금 상승세인 것도 있고 이제 KT는 굉장히 하락세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미드 정글의 그런 문제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라인보다도. 그래서 현재 KT가 멤버 교체가 있어도 결국에는 좀 똑같은 양상의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이제 DRX가 굉장히 요즘 팀 게임에 대한 그런 호흡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2대 0으로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개 팀 딱 한번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돌아오는 매치업을 봤는데, 그러니까 순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조금 박빙일 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레디프리온과 농심을 마지막 예상으로 하고 넘어가 볼게.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짤막하게 한번 가볼까요? 프레디프리온과 농심. 먼저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제 프레디프리온이 아마 하나생명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고, 실제로 브리온의 승리를 예상했고, 그 다음에 농심 대 광동은 내가 농심을 예상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거 모르겠거든? 그래서 농심이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와 연패 꽂고 이제 전승하거나 연승 이어가지 했는데 갑자기 막혀버리면 여기서 분위기 차원에서 나는 프레드프리온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앞 경기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과감하게 저는 이 경기는 이제 프레드프리온이 미친 경기력을 발휘하면서 2대1 승리를 한번 1라운드 때 이기긴 했는데 그때 멤버가 바뀌긴 했었거든.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는데 프레드프리온이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저는 2대1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요. 어. 프레디 브리온 농심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면 농심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프레딧인데 일단은 세 경기를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저는 그래도 요즘 농심의 그런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이 좀 덜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를 덜 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하게, 뱀픽을 좀 더 잘하는 쪽이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프레디 브리온 2대1로 예상을 살짝 해봅니다. 오호. 후배는요? 저도 이제 농심의 앞 경기가 좀 달려있을 것 같아요. 음. 농심이 만약에 광동한테 진다면, 져가지고 약간 약팀의 반열에 오른다면, 불일롱이 이제 약팀 상대로 이제 약팀이 되면서, 오히려 농심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농심이 이겨. 네. 오히려 농심이 광동을 이기면은 약간 어. 중위권 반열에 오른다면, 불일롱이 이제 중위권에 힘을 내면서, 음. 오히려 중위권이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일롱이 참 그렇게 좀 기묘한 팀이다 보니까 어. 이게 불일롱이 이제 좀 상대가 강팀이면은 체급 차이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가지고 많이 밀렸는데 중위권 정도까지는 체급 차이가 많이 안 나가지고 이제 팀적인 합은 불일롱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팀합이 나중에 후반 갈수록 좀 잘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일롱이 이기지 않을까. 농심이 만약에 광동을 이긴다면 한 2대1로. 전제가 붙네요, 계속. 네. 농심이 진다면 만약에 광동한테 진다면 2대1로 질 것 같아요, 불이온이. 나랑 좀 정반대네요, 스타일이요. 네. 나는 그 농심이 앞 경기를 이기면 이 경기도 이긴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농심이 앞 경기를 이기면 오히려 큐베에게는 프레드프리온이 이긴다 이렇게 네네. 예상하는 거죠. 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꼭 적중률 누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승자에서만 간다 했는데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거나 있으면 편하게 아무거나도 좋으니까요. LCK 화이팅. 네. 아. 끝입니다. 큐베는요? 칼퇴 기원합니다. LCK 화이팅. LCK 칼퇴 화이팅. 기원합니다. 칼퇴 기원. 할때 기원. 칼퇴기원. 요즘에 그 당구님이 복귀하시면서 칼퇴가 많이 나왔는데 어. 다시 정캐님으로 이제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진짜 코로나 없는 LCK 나도 진짜 건강한 LCK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진짜 다음 주에 빅매치 3월 3일에 젠지와 T1 순위 싸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연 T1이 전승을 할지 아니면 젠지가 처음에 그 스토브리그 때 모였던 그 느낌을 살려서 체급으로 좀 멋진 경기를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진짜 개 박빙의 경기 미친 듯한 경기 최고의 뷰어십 나오는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출연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마워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